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BN Y포럼 2023 이게 나야 It's me. 예, 지금부터요 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꿈을 찾아 달려나가고 있는 분들의 이 도전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 투드림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MBN의 오태윤 앵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올해로 이 3년째 이 두드림쇼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계속 이 온라인으로만 인사를 드려서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고 이 눈도 마주치면서 이 호흡도 느끼고 하니까 정말 두근대기도 하고요. 굉장히 긴장도 됩니다. 또 흥분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바로 두드림쇼 주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주제 아까 들으셨지만요. 이 내가 곧 브랜드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만으로도 올해 라인업이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세 분은요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워오신 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뭐 일상생활 이렇게 주변만 돌아봐도 모든 것들이 다 브랜드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쉽게 느껴지다가도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뭐 잠도 오지 않는데 오늘 모신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첫 번째 연사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력한 컬처 코드로 자동차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으며 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피치스의 여인택 대표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고. 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인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 피치스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피치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수동에 가보신 요새 많이들 가시잖아요. 성수동에 가면 이 핑크색 창고 다 아시나요 혹시? 인스타에서 많이들 보셨죠? 그래서 이 피치스가 바로 그 피치스고요. 사실 그리고 이 튜닝 카드라고 해서 차들 많이 꾸미는 차들을 보면 거기 스티커에 피치스라고 정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티커가 또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싸죠. 네. 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들 찾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피치스 여인택 대표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이 청중들 직접 마주한 소감이 언제 어떠세요? 제가 약간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라 굉장히 많이 긴장되고 합니다. 아침서부터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인택님이라고 부를 건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미리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택에게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물건을 하나 가지고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어떤 아이템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만년필 준비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사업 피치스라고 하는 이름도 그 당시에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가 됐는데 그 아내한테서 나왔던 이름이었기도 하고 이 만년필을 주면 굉장히 좋은 다양한 일들이 생길 거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월급을 탈탈 털어서 거의 전 재산으로 선물해 준 만년필인데 사실 이걸 받고 나서 굉장히 큰 계약건들을 많이 사인하기 시작했고 제가 되게 중요한 계약들은 아직도 이 만년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만년필과 함께 피치스가 정말 더 크게 성장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굉장히 소중한 물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부터요 본격적으로 인택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강연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샵에 5,900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강연이 끝난 후에 한번 그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인택님 박수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피치스의 여인택이라고 하고요. 피치스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자동차 덕후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고자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22년 동안에 되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그냥 핑크색 컨테이너에서 도너츠를 파는 노티드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서 피치스는 뭐다라는 거를 한 번도 정의해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오늘은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작년 동안 했었던 거를 짧게 편집해 봤습니다. 피치스는 2018년에 LA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저희 한국에 갖고 왔었던 건 20년도에 역수입하듯이 해서 가지고 왔고요. 예전에 브랜드가 뭐 입소문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뭐 SNS가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잘 만들면 굉장히 파급력을 가지고 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영상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제 조회수는 1억 3천만 뷰 정도 가지고 있고요. SNS 팔로워는 한 30만 명 정도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비가 한 70% 남성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사실 피치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러합니다. 나이키는 우리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고 라파라고 하는 브랜드는 자전거, 로드바이크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약간 성지 같은 그런 브랜드가 됐고 슈프림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스케이트보드 문화에 기반으로 해서 컸기 때문에 자동차 문화를 대변하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항상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그 문화를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DJ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 DJ를 기반으로 한 파티 클럽과 크루들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오바마상을 받은 봉사단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컨텐츠와 푸른 거탑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뜨던 시절에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면서 이게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었죠. 사실은 이 책을 팔아서 만들었던 시드 머니로 제가 투자한 거는 요식업 분야였습니다. 지금 아워 베이커리, 뭐 올드페리 도넛, 나이스 웨더라고 하는 회사를 하고 있는 CMP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CMP라고 하는 회사에 초기 투자를 했었고 배드 파머스랑 무차초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죠. 제가 갖고 있었던 가설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유스컬처라고 하는 어린 친구들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스투시라고 하는 브랜드는 서핑이라고 하는 문화에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었고 스투시를 이루고 있었던 친구들이 슈프림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면서 스케이트보드 문화로 빠지게 됐었죠. 근데 스케이트보더들이 직장이 생기고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차를 살 건데 차에도 똑같이 스케이트보드에 휠 바꾸고 스티커 붙이는 행위를 100%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가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AMG라든지 M이라든지 고성능 차량이나 클래식 차를 구매하는 친구들의 나이는 계속 어려지고 있고요. 그 세일즈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라고 하는 플랫폼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정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됐었던 거는 자동차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되게 많고 차를 타고 어디에 간다라든지 차에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일본 차가 좋아, 나는 한국 차가 좋아, 나는 미국 차가 좋아 같은 거로 자기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동차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되게 멋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그 꿈이라고 하는 거를 이루어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미쳐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에 미쳐있는 영상 감독, 차에 미쳐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DDP에서 굉장히 핫했었던 장줄리앙 전, 그리고 DJ 패기구, 그 다양한 뮤직비디오, 그 어웨이크 NY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친구들을 모으게 됐습니다. 무턱대고 일본에 날아가서 우리가 이런 거 패션이랑 음악이랑 자동차랑 섞여 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2018년에 일본에 무턱대고 날아가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나오자마자 4시간 만에 하이피스트 글로벌이라고 하는 매체에 올라갔고요. 그게 하나의 약간 문화가 되면서 길거리에서 보실 수 있었던 그 피치스 로고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행위, 예를 들면 뭐 슈프림 같은 로고는 노트북에 많이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피치스 로고는 자기 자동차에 붙인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걸 사업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치스 1.0은 크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반에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던 3명에서 5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저희가 영상 감독이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인 집단 현대자동차를 설득해서 그 당시에 루피나플라라고 하는 래퍼로 광고를 찍자라는 거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이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그 아티스트의 뮤비에 실렸던 이제 차들도 저희가 디자인하고 저희가 소싱해서 들어갔던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네시스라든지 애니라든지 포르쉐라든지 람보르기니라든지 다양한 브랜드들과 현재 영상 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스럽게 의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희가 차를 좋아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회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번 연도가 토끼의 해라서 플레이보이와 협업을 한 것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유니클로에서도 런칭이 됐습니다. 유니클로랑 협업한 최초의 한국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의류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미니카라든지 그 미니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방향제, 뭐 레이싱 글로브, 레이싱 헬멧, 그 레이싱 시트, 레이싱 벨트, 그리고 타이어 회사에는 피치스 로고가 박혀서 나왔던 상품들이 존재했고요. 이제 방에다 놓는 향, 인센스 챔버라고 하는 건데 약간 엔진의 컨셉으로 만들었던 도자기가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피치스는 스토리를 갖고 움직이는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청테이프를 판매를 하려고 했으나 잘 판매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영업 기밀이긴 한데 저희는 500원에 생산한 청테이프를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2만 원짜리 청테이프가 2,000개씩 팔립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는 그냥 배송을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박스 테이프였는데 오른쪽에 있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그 케이스 때문에 사고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 테이프를 붙인 사진이 차를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기 차가 사고 났을 때 뭔가 이 테이프로 데일밴드처럼 붙여서 고친다 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 아이템들이 많이 터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좋아하는 팬덤 또는 커뮤니티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브랜드가 커뮤니티가 생기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저희가 오픈했을 때 마침 그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을 때라 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긴 합니다. 도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원결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고요. 자동차랑 패션이랑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뭔가 작당 모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컨셉의 이름이었고, 이 도원을 기획할 때 저희가 8명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가 로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팔을 옆으로 꺾으면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고, 현재 직원 수는 50명 정도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차를 전시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메인 갤러리 공간, 그리고 공원, 이제 가든이죠. 도원결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차가 전시되어 있는 가든이 있고요. 위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루프탑과 안쪽에서는 위스키랑 물담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브랜드들이죠. 이런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티드, 다운타우너 같은 좋은 브랜드들과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 커뮤니티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느낌 말고 우리는 이 커뮤니티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창모라든지 AOMG라든지 다양한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친구들과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커뮤니티의 폭보다 훨씬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자동차 모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가 정말 많이 모였을 때는 1200대 정도 모입니다. 아마 1200대의 차가 눈앞에 모이는 거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팬들끼리 레이싱 서킷을 빌려서 같이 차를 타는 행사가 따로 있고요. 저희가 만드는 차량들은 이러합니다. 실제 오른쪽 위에 있는 차는 디올의 최근에 콜라보를 했었던 케니 샤프라고 하는 아티스트와 협업한 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가 릴리즈가 되고 나면 아세토 코르사나 그란투리스모나 다양한 게임 커뮤니티에 자기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드는 그런 피치스 차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리스펙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3,000개의 후드를 팔아서 3,000분의 1의 확률로 저희가 튜닝하고 만든 차를 선물하는 것을 네이버 크림과 2011년에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의 스티커인데요. 이것 또한 700원에 생산을 해서 3만 원에 팔고 있는 스티커입니다. 그 3만 원짜리가 리셀 시장에서는 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품을 산 친구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자보증서라고 하는 NFT를 이 스티커에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걸 하나의 투자품으로 바라보고 접근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M의 NCT 127이라고 하는 그룹과 작년에 협업을 하면서 이들의 뮤직비디오에 저희의 차를 피처링하는데 그 차의 디자인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어줬고,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LA에서 팝업에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가 굉장히 구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티의 힘을 보고 모인 다양한 파트너들이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3.0은 우리가 만든 커뮤니티를 보고 생기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피치스가 되게 다양한 행사들과 다양한 콜라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날 수 있었던 아티스트, 저희가 만날 수 있었던 화가, 페인터 등등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시작했었고, 저희도 친구가 되기 시작했고, 저희를 보고 들어오셨던 B2B 비즈니스 파트너 중에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다양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생기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엮어서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 피치스의 자금을 쓰지 않고도 피치스의 주유소, 피치스의 세차장, 피치스의 주차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트라이더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카트라이더라고 하는 게임을 갖고 있는 회사는 넥슨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게임 회사와 작년에 같이 만든 주유소가 한남동에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부산에 저희 직접 주유소와 냉동창고로 진입을 하는데 피치스 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고 동빙고 서빙고에서 온 피치스 빙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찍고 나면 사실 피치스가 생각하는 접점은 이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끼워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 호텔 레노베이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유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뜰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지역이 바로 LA입니다. 아마 LA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유소라고 하는 게 한국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고 더 우울하고 아무런 컨텐츠가 존재하지 않는 딱 곳이 LA의 주유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진입할 수 있다면 우리 의류를 팔거나 컨텐츠를 팔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접점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피치스 4.0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브랜드가 영원할 수 있을까? 브랜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 저는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무섭고 가파르게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치스 같은 경우에도 21년에 도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열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뜨고 있을 때 언제나 떨어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그러면 이 회사를 영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알게 된 거는 제가 피치스를 시작하기 딱 4년 전에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 브랜드를 지금 지탱해주고 있고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꿈도 존재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실제 저희의 캐릭터를 만들고 다양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는 이결애라고 하는 친구는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자기는 만화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하면서 지금 만화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피스트라고 하는 패션 매체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한테 입사하신 최용환이라고 하는 에디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의 자동차 잡지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자동차 생활이라고 하는 잡지이고요. 40년 된 잡지입니다. 저 잡지사를 저희가 인수하게 됐는데 그 인수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최용환 에디터의 꿈을 들어주는 것도 있었지만 피치스가 4년밖에 안 된 회사인데 라고 하는 다양한 피드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40년짜리 회사, 우리는 헤리티지가 있는 40년짜리 회사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인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 CEO 김준범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의 그 학교나 교육기관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근에 어린 친구들, 카트를 타는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여성 드리프터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저희의 레이싱 팀이 생기는 것도 되게 머지않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다양한 아티스트들, 뭐 루피라든지 제나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고요. Mama raised a strong wolf, but still got daddy issues. I put up a front, 'cause I don't always need you to know what I'm going through. CCO로 합류하신 상욱님은 사실 SK에서 입사를 하셨는데 저한테 입사하실 때 조건이 자동차를 만들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조그마한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자로 얘기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애기들의 장난감을 만드는 약간 클래식카, 아가들을 위한 클래식카를 만드는 회사를 지금 인수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상에서만 볼 수 있었던 차가 현실로 나오는 것도 아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저희 초로랑 동윤이는 영상을 찍는 감독들인데요. 넷플릭스에 자기의 쇼가 올라가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성강이라고 최근 아마 5월 달쯤에 유니버설에서 그 분노의 질주가 새로 나올 겁니다. 그 분노의 질주에 나오는 한국계 배우인데요. 그 한국계 배우와 함께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이제 넷플릭스나 다양한 OTT에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That sounds good. It does. Nice. It's not even necessarily about the car for me. It's always about sharing the experience. Use your baby. Yes. 그리고 최근에 합류한 친구는 블록체인과 웹3 같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피치스라고 하는 브랜드 시작한다고 우리가 자동차 문화를 대변하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형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인태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다 안 돼. 내가 해봤어. 그거 네가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 너만 갖고 있는 것 같지. 근데 다 해봤었고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아마 그들은 같이 꿈꾸는 친구들을 만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제가 느꼈었던 건 결국에 이 모든 게 자기 혼자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같이 믿고 이뤄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여정을 그 시간 동안 계속 투여하고 그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피치스가 말하는 다양한 것들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되는 이유는 제가 대표여서이 아니고 저는 그냥 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 자리에 있는 것뿐, 사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친구들은 저와 꿈을 같이 꾸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여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잘 들었는데 이제 질문을 좀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온 질문이요. 피치스가 주도해 나가는 이제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택님은 어떤 차를 타고 오셨을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실까?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타고 오셨나요, 오늘은? 저는 택시 타고 다닙니다. 제가 택시를 생각을 왜냐하면 주변에서 보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약간 와닿지 않는 그 상황까지 왔는데, 사실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막 삐까뻔쩍하고 차 낮고 넓은 그런 차보다 한국의 헤리티지를 조금 살릴 수 있는 차량들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포니라고 하는 87년도에 꽉차, 갓그랜저, 포니 이런 차들에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제 아버지의 첫 차가 포니였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뭔가 그 차를 만들고, 그 차를 최근에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다면 굉장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포니가 완성되면 아마 포니를 타고 다닐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자동차다 보니까 택시로까지도 연결이 다 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택시, 저도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 택시도 괜찮아요?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들이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 여러 택시 회사에서 연락이 들어온 상태긴 한데 마땅히 지금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아서 좀 홀드되어 있는 상태긴 합니다. 혹시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나중에 또 연락 주시면은 조금 지분을 지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피치스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후드티를 샀었거든요. 이게 아까 보시면은 후드티인데, 저는 그래서 사실 피치스가 의류 회사인가 아니면 뭐 자동차 회사인가, 네. 이게 되게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좀 그 의문이 더 풀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후드티는 뭐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 후드가 아까 말했던 네이버 크림과 했었던 3000분의 1의 확률로 차를 선물하는 희생자십니다. 제가 벤츠에 눈이 멀어서 그래도 그 오너분이 정말 잘 받으셔갖고 네. 저희가 2년치 보험료도 다 지급하고 있고요. 그분이 냈었던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지불을 했었고,
잘 타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네, 분홍색 차였습니다. 지금 보라색이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드림쇼 이제 공식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인택님과의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는데요. 오늘의 Y포럼의 주제가 이제 This is me잖아요. 그래서 인택님께도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인택은 땡땡땡이다 라는 말에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차에 미쳐 있는 놈인 것 같습니다. 차에 미쳐 네. 있는 놈. 차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 차에 미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게 그냥 제가 해오는 다양한 일들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인택님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좋았던 인터뷰가 이게 있었습니다. 한 영상 감독님이 내 영상 스타일은 피치스랑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가 들어와서 만드는 피치스의 이미지가 곧 피치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추구해 나가는 게 바로 이 피치스의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피치스 여인택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연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분 이야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옷 다 입고 계시잖아요. 다 옷 어디서들 구매하셨나요? 뭐 백화점에서 사셨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사셨을 수도 있을 텐데 과일 가게에서 옷을 파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좀 의아하시죠? 과일 가게에서 어떻게 옷을 사나 이렇게 궁금한데 이 줄 서서 사는 화제의 과일 가게 김신의 과일 김도영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다 들립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연사로 모셨습니다. 지금 한숨도 쉬셨는데 뒤에서부터 많이 좀 긴장을 하고 계신데 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뭐 이제 제가 제 일을 하면서 뭔가 누가 조금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어요, 잘.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될 부분이 있다면은 제 얘기를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는데 야, 여기 긴장되는 이 수준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도영님께도요. 이제 도영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네, 도영킴이라고 불러주셔도 도영님. 잘못 들었네요. 네. 도영킴도 괜찮네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나만의 아이템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아이템 좀 준비하셨을까요? 저희가 다마스를 준비를 했는데 이 무대에는 이게 안전상의 문제로 이제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요, 이 다마스 보이거든요. 이 다마스 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보이는 다마스는 제가 렌트 업체에서 빌렸고요. 이제 계속 저걸 타고 뭐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갔어요. 그래서 저거 타고 장사를 하고 다니다가 이제 지금 보이는 저 차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이제 자가로 구매를 해서 이제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다마스가요, 1991년에 출시가 돼서 2021년에 단종이 된 차라고 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과거로 기억될 이 차가 우리 도영님에게는 미래를 함께할 차다 보니까 이 어떤 아이템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또 들게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대표님의 과일 가게 컨셉인 친근감하고 이 발랄함을 주는 데는 이제 더없이 다른 좋은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다마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다마스 사실 김신의 과일 검색하면 다마스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도. 그래서 이 다마스 타고 작년에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신 걸로 아는데 뭐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일단 오해가 조금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막 올리시는데 이건 좀 비밀이긴 해요. 이제 다마스를 타고 전국을 다니는 청년들. 근데 사실 다마스가 아무래도 안전상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운전 실력으로는 전국을 저희가 직접 운전해서 가기가 어려워서 가끔씩은 저희가 부산 갈 때 이제 저희는 KTX를 타고 이제
탁송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부산에서만 이렇게 운용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는 거짓말 친 적 없고요. 저희가 부산에 이거 타고 왔어요 한 적 없고, 누가 물어보면 탁송 보내서 왔어요 이러는데 저희 모르게 이제 뒤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끼리 또 비밀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많은 분들이 비밀을 같이 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기대했던 답은 뭐 다마스의 승차감 이런 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예, 승차감이 네. 약간 도로를 달리잖아요. 뛰는 느낌이 좀 난달까? 뛰는 느낌이요. 예, 진짜 정말 그냥 다마스라는 옷을 입은 느낌? 그래서 정말 날렵해요. 진짜 저는 도로 위에 메시라고 부르는데 차가 진짜 작아서 안 들어갈 것 같은 공간을 창출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건 아니고 깜빡이 켜고 이렇게 다니긴 하는데 승차감이 네. 잘 달리는 느낌. 다만 이게 정말 교통사고가 나도 달리다가 차랑 쳤을 때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날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와닿는 비유를 해주셨네요. 예, 다행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다마스를 뭐 타시는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마스를 이제 저희가 과일 장수라는 컨셉에 맞춰서 하려면은 이 뭔가 딱 떠오르는 차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라보나 뭐 되게 많은데 다마스가 이제 어떤 전문 면허 없이, 그러니까 운전면허만 가지고 빌릴 수 있는 차가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다마스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다마스 하니까 저희는 다마스 세워놓고 이제 뭐 어디 팝업 스토어 열어서 파는데 다마스 어디 갔어요? 다마스 어디 갔어요? 이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이제 또 이제 제가 다마스 갖고 다녀야 되겠구나. 네, 사실은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려 했어요. 다마스 이제 그 다음에 뭐 트럭, 그 다음에 막 이제 나중에는 뭐 외제차 막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네. 나는 다마스로 가야겠구나. 어쩔 수 없네요. 예, 외제차에서 과일 파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사실 과일은 아니죠. 이제 뭐 얘기는 이제 해주실 텐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두영님의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샵에 5,900으로 역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김도영님의 이야기를 박수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이 다음 화면은 제가 예, 눌러서 넘기시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신의 과일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멋진 소개를 띄워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가장 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을 넣었고요. 그래서 저는 11년째 티셔츠를 만들고 있고 김신의 과일을 시작한 지는 작년 5월부터니까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물을 주제로 한 티셔츠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인물들, 특히 한국 사람들을 많이 담아서 티셔츠를 만들었고 그렇게 이제 좀 인연이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한 5년 정도 계속 판매를 하다가 이제 지금 보이는 이 과일 티셔츠를 작년 5월에 만들었는데 지금 이 티셔츠 덕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뒷면이거든요. 이제 뒷면에 이제 20가지 과일이 들어가고 앞면에는 이제 과일 하나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과일을 이제 원하는 것, 좀 좋아하는 과일을 사람들이 알아서 골라서 입으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아이템을 구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혹시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예, 알겠습니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했는데 동시에 이렇게 많은 대답을 들은 건 또 처음이라서 혹시 또 죄송한데 제가 좀 이렇게 걷는 것도 좀 자연스럽나요? 자연스럽게. 제가 좀 좀 스티브 잡스처럼 한번 좀 걸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 티셔츠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플리마켓을 위해서 일회성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였어요. 플리마켓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뭔가 좀 재밌는 걸 가져가 보자. 그러면은 약간 시장 컨셉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제 시장에 있는 과일 가게를 컨셉으로 좀 디스플레이를 구상을 하고 이제 플리마켓 나가기 전날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동생이 이제 과일 장수처럼 제 옆에 서 있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일아 너 이제 내일 지금 저기 옆에서 전화 받는 척을 하고 있는데 용일아 너 내일 시간 되냐? 너 내일 약간 이렇게 좀 과일 장수처럼 입고 와봐라 해서 이제 이 모습으로 저희가 플리마켓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고 싶은 게 제가 전날 밤에 급하게 부탁을 한 거고 이 친구가 뭐 따로 옷을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온 거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바지 기장이라고 생각해요. 저 이제 보통의 MZ 세대는 저 기장의 바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 기장의 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어쩌면은 저희 김신의 과일이 첫 인상을 너무 멋지게 남기게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김신의 과일 이 플리마켓이 6시까지인데 4시 정도에 끝이 났어요. 저희가 한 장사 2시간 정도 일찍 마치고 나서 이제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뭔가 끝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막 다음날 다다음날 될수록 이제 사람들이 과일티 파나요? 과일티 파나요? 과일티 파나요?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이제 다마스를 한번 빌려보자 해서 다마스를 렌트를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스토리에 올렸어요. 이제 지금 뭐 과일티 혹시 갖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러면 지금 주소 알려달라고. 주소가 막 왔어요. 막 수원도 오고 뭐 신촌 어디였더라 인천도 오고 막 제가 경기권까지는 다 돌았어요. 그래서 진짜 밤새서 돌고 제일 많이 돌았던 날이 새벽 5시까지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막 혼자 운전해가지고 땀 막 뻘뻘 흘리면서 이게 수동이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시동이 엄청 잘 꺼져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5시까지 팔고 기분 너무 좋고 사람들 관심 많으니까 되게 신나고 근데 하나 딱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 이게 효율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한 12시간을 그렇게 돌아도 근데 사실 제가 벌던 거보다 돈이 잘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한 거에 비해서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 자리를 잡고 파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용인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이날 시간 되냐? 해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이제 저희 작업실 바로 밑에 주차 공간인데 이제 저기에 자리를 잡고 인스타그램 여기 지금 파니까 와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날은 계속 오다 보니까 막 줄이 생겨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거 반응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 스토리는 또 어떻게 짜야 될까? 그러면은 전국을 돌자 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의 그 메인 도시들을 제가 돌았어요. 이게 지금 포스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 보인다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내러티브의 일종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이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이렇게 부산, 대구, 대전 저 스케줄대로 돌았고 여기서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저희가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부산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플리마켓을 이제 플리마켓이 아니고 이제 편집샵 오티코티라는 부산에 편집샵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그 앞부터 옆 건물 이렇게 돌아서까지 막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 경험이 처음이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기 서 있는 거지? 뭔가 약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저희 찾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찾아온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제가 티셔츠를 11년 만들면서 처음으로 줄을 서 있는 게 와 진짜 뭐 말이 안 된다. 근데 어찌됐건 뭐 팔아야 되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또 대구 넘어갔어요. 대구 넘어갔는데도 막 거기 줄을 서 있어요. 그날 막 비가 좀 내렸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전에 넘어갔는데 대전에서도 줄을 서 있어요. 와 이건 뭐 왜 이런지 정말 의아한데 어찌됐건 반응은 있으니까 계속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서울 돌아와서 또 판매를 했는데 이게 성수동의 그 와디즈라는 공간에서 저희가 팝업을 했던 거예요. 이때 줄이 이제 제가 그
추측을 하는 건데 그 동시간대에 그 용인 에버랜드의 티 익스프레스랑 그 롯데월드의 아틀란티스인가요? 그 두 개를 합친 것 이상의 좀 길이였던 것 같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몇 시간 동안 지금 이 미술에서 말을 하는 건 이 소실점이라고 하죠. 정말 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계속 몇 시간 동안 서 있으니까 저희가 진짜 해가 질 동안 장사를 했어요. 진짜 나중에 퍼질 정도로 장사를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 이게 나름의 대박을 이제 터뜨리니까 막 저희의 내러티브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뉴스 기사가 실제로 나더라고요. 신문 기사가 났는데 예. 과일 바구니에 티셔츠 20대가 애타게 찾는 티셔츠 장수. 그리고 이게 중앙일보에서 났던 기사거든요. 제가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뭐 기자님은 여기 없겠지만 제목이 플리마켓에서 시작 생활용 티셔츠 장수인데 근데 그 장수가 앞에도 화면이 있군요. 예. 장수가 장사꾼이잖아요. 장사꾼이면은 당연히 생활용인데 생활용 장수면은 이거 뭐 얼마나 생활용인 건지 얼마나 장사꾼인 건지. 근데 이런 제목에 밑에 옷은 저희가 이거 부산 영화제에서 팝업을 했던 거라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나비 넥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저 말도 안 되는 제목에 넣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 이런 기사도 있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되게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CJ 온스타일이에요. CJ 온스타일에서 이제 모바일 홈쇼핑을 같이 해보자 해서 저희가 열심히 2,000장 정도 준비를 해서 그날 이제 홈쇼핑 방송 직전에 약간 미리 열어봤는데 금방 속도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장을 준비를 했던 거에서 예약 주문 2,000장을 더해서 총 4,000장을 이제 방송에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이 홈쇼핑이 60분짜리인데 20분 만에 이게 다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홈쇼핑은 방송 무조건 그 시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40분 동안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용일이가 막 춤도 추고 막 저희 막 이제 시청자들이랑 무슨 인터넷 방송처럼 막 얘기 주고받고 농담하고 이렇게 40분 동안 놀면서 시간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홈쇼핑 하고 나서 또 되게 다양한 기업들과 콜라보 연락이 많이 와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이제 같이 뭔가 티셔츠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이 좀 저는 귀여우니까 컨셉에 너무 잘 맞겠다.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과일티의 그 뒷면에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주가 되게 넓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과일티 버전으로 지금 작게 보이는데 31가지 맛을 뒤에 담아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도 싶었고 이제 다른 이제 브랜드들한테도 우리 이렇게도 응용 가능하니까 한번 같이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한번 넌지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진행을 했고 이게 지금 제가 김신의 과일을 영화로 만든다면은 하이라이트에 넣고 싶은 이 날인데 이게 또 백화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MZ들이 가장 좋아하는 백화점이라 하면은 당연히 그 더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현대에서 저희가 팝업 스토어를 했고 사실 이 자리가 이제 그 담당자분한테는 직접 막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벽이에요. 진짜 장사 몫이 안 좋은데 저희가 조명도 지금 보면은 어둑어둑하거든요. 근데 저 자리에서 몇 장이더라? 한 800장 정도를 준비를 해갔는데 이게 진짜 금방 또 판매가 돼가지고 이틀 동안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일찍 퇴근을 하고 가장 큰 핵심은 저희가 이제 백화점 오픈런이라고 아시죠? 이제 진짜 이날에 동영상을 이제 한번 찍어 와라 해서 딱 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셔터 열리기 전에 딱 이렇게 기다려요. 진짜로 막 있어요. 혹시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딱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들어와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흩어지는데, 이제 누구는 구찌, 누구는 루이비통, 누구는 이제 샤넬, 누구는 김신의 과일. 그래서 이날은 뭐 거의 이제 명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영화라면은 이 장면이 진짜 하이라이트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너무 잘 되니까 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받은 사랑을 돌려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월드비전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이를 기획을 해서 저희가 이 과일 티셔츠를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정확히 목적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렇게도 뭔가 감사함을 돌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간 건데, 정말 가서 오히려 저 아이들한테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순수하고 너무 예뻐서 이거는 김신의 과일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너무 뜻깊은 순간이고, 정말 이 기억만으로도 이게 정말 사람이 돈 이상의 가치를 보고 사는 게 정말 좋구나라고 저는 진짜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동안 이렇게 협업한 브랜드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몇 년 정도 잘 운영해온 광고 대행사의 포트폴리오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 지금 1분 남았으니까 제가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그 저희 작업실 1층에 고깃집이 있어요. 그 고깃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포인트를 하나 또 집어주면은, 아까 봤던 그 다마스는 렌트고, 이 다마스는 제 첫 차입니다. 550만 원 주고 이제 중고로 구매한 제 첫 차고 지금 예쁘게 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빠르게 제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4가지를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걱정만큼 필요 없는 것이 기대다. 이 기대라는 거는 제가 일단 김신의 과일 이전에도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을 했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됐던 유일한 게 김신의 과일이에요. 다른 거는 다 기대 이하로 됐어요. 근데 김신의 과일 기대도 안 했는데 어떤 기대했던 일들보다 훨씬 잘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놓고 봤을 때 이 기대라는 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했냐,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게 하기만 한 거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면은 이 일을 가지고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진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심에는 절대 실패가 없다. 제가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실패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김신의 과일을 하면서 진짜 많은 협업, 많은 판매 진행하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다양한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그 이전의 실패들이 진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 일들이 되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만약에 실패했다고 느껴진다면 그거를 일단은 이번 일은 내 기대만큼 뭐 안 된 거고, 이제 그 내 성공은 조금 더 멀리 있는 거고, 그 성공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이 길을 가는 나침반을 약간 만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뭔가 에너지를 잃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회와 위기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쪽으로 또 걸어볼게요. 네. 기회와 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제 제가 현대백화점이나 뭐 되게 다양한 큰 브랜드들 연락 많이 받고 되게 다양한 걸 진행을 하면서 되게 기회라고 느껴졌던 일들이 진짜 너무 많은데, 지금 돌아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였고, 이런 거는 이거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주장을 했었어야 돼. 근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저희나 이제 협업사 측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거 이 일 안 하고 차라리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일을 기획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은 아, 기회처럼 보여도 이게 내가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기회가 아니구나. 그리고 위기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직접 프린팅을 해요. 근데 이제 프린팅을 막 이렇게 바쁘게 하다 보니까 금요일에 팔자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는데 목요일에 저녁에 완성이 된 거예요, 다. 야, 그럼 어떡하냐? 지금 뭐 판매한다고 올려 아니면 미뤄 하다가 아이씨 그냥 올려. 이렇게 급하게 올려가지고 저희는 막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 보고 와 얘네 미쳤다. 이거 내일 파는 건데 지금 올려버리네. 얘네는 진짜 와 지네 맘대로다. 이거 기회 될 때 사야 돼. 막 이렇게 판단하고 또 저희가 또 이제 능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생산을 원하는 만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량을 조금 적게 가져가면은 이제 와 얘네는 어떤 진짜 팔고 싶은 만큼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이상은 판매하지 않는다. 얘는 진짜 한정 수량이다. 저희는 한 번도 한정 수량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었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한정 수량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정말 기회라고 봐도 어쩌면 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위기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진짜 정신을 집중해서 이걸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제가 웃으시는 분이 이 부분을 제가 되게 힘든 순간이 아니라 너무 좋은 순간에 느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잡아놨던 이 티셔츠 만드는 일이 있어서 목표치를 이뤘어요, 작년에.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성취감이 느껴지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영화처럼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삶이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목표만큼 이뤘으면은 또 이걸 이룬 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또 쌓아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이뤘으면 또 이제 또 목표를 이뤘으면 또 다른 목표를 봐야 되고, 결국에는 인생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공허했거든요. 나는 진짜 이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끝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건강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니까 또 생각을 해보면 인생은 다 과정이니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좀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일을 할 때 내가 뭔가를 바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즐거운 일, 지금 행복한 일을 찾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생각을 고쳐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좀 저처럼 이렇게 뭔가 일을 할 때, 특히 만약에 힘들 때면은 이거는 과정이야. 이거는 내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고, 잠깐 이제 여기서 지나가면 되고, 나는 계속해서 이제 과정일 뿐이니까 성공을 향해서 계속 다가가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물론 목표가 있어도 그 다음 또 목표가 생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과정을 즐기면서 여러분들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금 제가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인생은 죽기 전까지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지금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오늘 오셨어요. 여기 강원도 태백에서 오셨는데, 혹시 제가 그래도 사고를 많이 치고 살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자리 쓸 정도면 나름 잘 살았으니까 잘 키웠다고 박수 한 번만 좀. 네, 감사합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유, 부모님께서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마치 저는 인생 선배에게 조언을 듣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살짝 있는데, 제가 시간 늦어가지고 어떡하지?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티셔츠 그게 돈이 됩니까? 과일 가게에 도움이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거 한다고 내가 드립을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이따가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였습니다. 네. 뭐 반응이 사실 너무 안 좋을까 봐 제가 걱정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했더니 현장에서 바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귀여우셨어요.
아, 또 무섭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 그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부하다, 약간 뭐 익숙하다 이런 반응이 오면 혹시나 아이템을 바꾸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분명 이제 제가 뭔가가 있음 잘 되면 주변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조언이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흔들리는 순간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면 뭐 그냥 그거를 잘하고 있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바꿔야 된다라고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잘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뭐가 유행이고 뭐가 요새 대세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쭉 뚝심 있게 가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또 더 먹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면서 생각났는데 예. 돈이 됐냐고 여쭤봤는데 아, 예. 돈이 됐나요? 제가 5년 동안 사업자를 돼서 했는데 이 4년 동안 판매한 거를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벌었어요. 근데 굉장한 부자인 줄 알지만 저희가 이제 진심으로 티는 만드는데 사업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막 누구는 뭐 롤스로이스 뭐 사는 거 아니냐, 대표님이 집을 샀다고 들었다. 원래 살던 데 잘 살고 있고요. 예, 다마스 잘 타고 다니고 있고요. 네. 아무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행복하게 살고 계시답니다. 네, 이 두드림쇼 공식 질문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도영은 땡땡땡이다. 어떤 단어를 넣고 싶으신가요? 세 글자만 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김도영은 이제 내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요. 이 김신의 과일 슈퍼 위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티셔츠 특급 할인 한다고. 예, 이제 김신의 과일 하는데 골뱅이 KIMSFRUITS 킴스포츠 검색하시면은 정보가 있으니까 네. 여기 왔다고 아까 박수 한번 쳐주셨으니까 박수 할인 해드릴게요. 오. 박수 한 번에 100원으로 해서 몇 번 쳤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예, 제가 진실의 눈을 보고 이제 거짓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꼭 MBN 와이포럼 보고 왔다고 말씀 꼭 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영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MBN 와이포럼 두드림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들어볼 시간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30만 원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3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요. 이 30만 원으로 일을 시작해서 500억의 매출을 이룬 분이 계십니다. 이 땡며드는 분들이 요새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이 명품에만 오픈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이 패션 브랜드 맛땡킴의 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다인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앉으십니다. 네, 먼저 오늘 세 번째 연사로 모셨습니다. 이제 다인님이라고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간단한 소감 듣기 전에 저희가 이제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 이 오늘 의상의 컨셉은 어떤 컨셉인지 좀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뭔가 되게 지금 긴장되는데 벌써 딱 이 질문이 되게 빠르게 오니까. 아, 네, 너무 빨리. 아니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아, 네네. 저는 오늘 컨셉이 살짝 일어나서 보여드려도 될지. 예, 일어나서. 네,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저희가 그 리바이스랑 협업한 데님을 같이 이렇게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켓은 제 남편이 있는데 남편 브랜드인 더뮤전 비스터에서 출시된 자켓이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을 나눌 도시들의 좀 연관이 좀 있어서 네, 입게 됐습니다. 아, 네. 파리, 베를린, 서울이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혹시 의상 좀 어떤가요? 정말 멋있으시고 네. 네. 완벽하시고 되게 네, 훈남이세요. 훈남까지는 얘기 안 해주는 저는 입혀주는 대로 입었습니다. 네. 그 사실 대표님께 이제 궁금했던 건데 사실 영어로 쓰는 거는 MATIN 킴 이렇게 해서 마틴 킴이라고 쓰는데 발음은 이제 맛땡킴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물 드시고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이제 멋있는 불어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마땅이라는 의미가 아침 출발을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멋있어서 지었는데 그 발음이 좀 불편한가 싶어서 부르기 편하게 인상적이게 마땡으로 바꿨고 거기에 이제 제가 김다인이니까 마땡킴. 아, 마땡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마땡킴의 매력에 더 빠져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다인님께도 자신만의 아이템,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떤 아이템 준비하셨을까요? 제 아이템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요. 네. 어떤 의미를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저는 핸드폰으로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배경도 고객님들하고 이제 SNS 소통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핸드폰을 통해서 뭔가 레퍼런스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네, 업무도 많이 처리를 하는 편이라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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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금 인류를 이제 호모 모빌리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태어난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 없는 삶 자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다인님께는 이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스마트폰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정체성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다인님이 스마트폰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성장시키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인님을 박수로 이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좀 더워서 자켓을 살짝만 좀 벗고 예, 네, 벗으시고, 진행을 네. 하도록.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주 되게 긴장되네요. 제가 사실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땡큐. 네, 땡큐. 저희 직원들.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포인트가 이제 제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브랜드를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저의 어떤 에너지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거를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거에 앞서 일단 이거 한번 살짝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에 앞서 우선은 저는 그냥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10대 때를 거슬러 올라와서 네, 지금의 남편을 만났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브랜드를 이어져서 그때 얘기를 좀 하자면 고등학교 때 입시학원에서 제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의 남편을. 근데 그때 수학 입시학원에서 만났어요. 사실은 보통은 미술 입시학원에서 저가 남편을 만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심지어 제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어렸고 그때 이제 당시에 이과생이었는데 수원을 준비하는 겨울방학 특강을 들으러 온 학생이었고 저는 문과생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 이게 맞아 들어가서 그때 만났는데 운명 같았어요. 정말. 네, 정말 운명 같아서 근데 남편도 저를 운명이라 느낀 것 같긴 했었어요. 왜냐면 제 옆자리에 굳이 또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제 옆자리 굳이 앉으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그때.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참 꿈이 없었어요. 공부도 못했고 죄송해요. 너무 제 진심 어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죄송해요. 네. 물 한 모금 먹고 갈게요. 네. 네. 남편을 그랬는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네, 네. 그런가 봐요. 너무 사랑하나 봐요, 진짜. 네. 꿈이 없었는데 남편이 그 당시에 이제 패션을 공부하고 싶다고 갑자기 하더라고요. 한 20살 때 대학교를 합격을 해놓고 그래서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꿈이 없어서.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멋있었어요. 그런 유학처럼 보이는 나의 삶이 되게 멋있었고 그렇게 보이고 싶었는데 내 안은 너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외국에서 지내고 있는 어떤 멋있어 보이는 패션을 좋아하는 여자애라는 그 모습이 스스로 되게 좋았는데 나는 아는 거지. 내가 뭔가 되게 비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되게 인터뷰 같은 걸 할 때마다 외국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껍데기 같았다고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진심이고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고.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가 남편이랑 심지어 저는 돈도 없었었어요. 네. 많이 철이 없었어서 저는 되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었는데도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따라갔던 것 같아요, 남편을. 근데 그러다 와중에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듣게 됩니다, 제가. 베를린에 가면 그때는 한 10년 전이었으니까 베를린에 가면은 학비도 안 든대요, 친구가 갑자기. 그래? 그때 저희는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있었는데 학비도 안 든다고 하길래 그럼 가야지 뭐, 돈도 없는데. 심지어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약간 도망 나오듯이 베를린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저랑 제 남편이. 진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미국에서 갑자기 베를린을, 우리도 어떻게 이상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막 군대 가겠다고 나 버리고 이제 가는겨. 진짜 약간 좀 나쁜 성향이 좀 있어요, 제 남편이.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저의 힘듦이 제대로 시작이 됐죠. 예, 그때 남편이 떠나고 혼자서 대학교 입시를 베를린에서 준비를 하는데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유럽이 사실 날씨가 진짜 최악이에요, 정말. 맨날 무슨 구름밖에 없고 햇볕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 낀 그 날들에 혼자서 룸메이트 언니랑 지내는데 하필 또 룸메이트 언니 날 너무 싫어해. 얘가, 그 언니는 저보다 훨씬 유복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되게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베를린에 이제 뭐 석사과정을 다시 밟으러 오셨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니 눈엔 제가 너무 10살 차이 났었거든요. 그 언니 눈에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는 대학교 준비하는데 내가 9시 반에 일어나냐 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한심한 눈으로 항상 저를 보는데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다 접을까 했는데 저를 못 접게 만들었던 친구들의 말이 있었어요. 다인아, 같이 멋있게 유학하자. 못 접겠더라고요. 되게 의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멋있어 보였고 싶어서 이상하게 나도 이게 아니란 걸 알면서 놓고 싶지가, 그러니까 못 놓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너무 우울해져서 말 그대로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네, 다시 한국으로 또 와요. 그래서 사촌 가족들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힘들게 하는 막내딸이다. 진짜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울 얘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서. 근데 어떡해, 예뻐 보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저는 남편이 유학을 준비할 때 패션 포트폴리오를 만들러 학원을 다닐 때 같이 다녔었는데 저는 패션 디자인 쪽은 아니었고요, 준비할 때. 근데 남편을 비롯해서 그 외에 디자인을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상한 자격지심 플러스 되게 막연한 동경 플러스 내가 왠지 저렇게 못될 것 같은 이상한 벽 같은 게 되게 느껴졌었거든요. 나는 왠지 도전을 못할 것 같은 거야. 저건 되게 멋있는 사람들만 해야 될 것만 같은, 한마디로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 때부터 정말 패션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옷 입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는 바닥을 쳤다. 다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유학도 이제 뭐 버티고 버텼고 한국도 이미 돌아온 마당에 그냥 내가 진짜 당장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게 바로 주머니 6만 원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냥 동대문 시장 갔어요. 그래서 벨린에서 돌아온 지 오래 지내진 않았지만 동대문도 상가가 되게 많아요. 약간 가격대가 높은 상가가 있고 되게 이제 좀 저렴한 상가가 있고 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갔는데 가격대도 심지어 되게 저렴하고 되게 빡센 상가를 간 거예요. 제가 또 하필 골목도 되게 좁고 거기서 머리에 또 심지어 새벽인데 선글라스를 여기다 머리에다 올리고 간 거야.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진짜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욕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안 비킨다고 저는 그냥 천천히 옷을 보고 싶었어요. 그냥 아니 옷을 내가 팔아야 되는데 이거 옷을 봐야 뭘 바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볼 시간을 안 줘. 대표님들이 막 빨리 하라고 그러고 막 아니 대표님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막 이러는 거 저한테 이가 뭐야?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제가 이거를 2,000원이요? 근데 2만 원 하면서 막 그러니까 되게 혼이 나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왜 안 가냐고 하면서 저한테 진짜 어깨 엄청 치면서 욕하고 근데 심지어 바잉하려고 했는데 저는 자켓 하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2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인생이 너무 지금 이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바잉을 겨우겨우 했는데 문제는 5,000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으로 갈 수 있는 시외버스가 끊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카페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포스트잇에서 썼어요. 엄청 울면서. 그 또 이 검은 봉다리는 또 지켜야 되겠는 거야. 이건 바잉을 또 했으니까 진짜 성공해야겠다. 그 포스트잇 아직도 저희 부모님네 집에 있어요. 그거를 그 사입 이런 장에다 붙여놓고 했는데 근데 결국엔 그 옷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면 가능하겠냐 해서 3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느낌적으로 3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그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내가 뭘 잘할까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솔직히 잘하는 거를 했다고도 생각했었는데 안 되니까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나는 되게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했는데도 팔리지가 않는다는 게 되게 충격이었고 고민을 하다가 나는 스타일링을 잘한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옷을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해보자 라고 했고 그때 그걸 계기로 판매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인생 처음 성취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뭔가를 이룬다라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한 5, 6년 정도는 전 정말로 매일매일 스스로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부터 좀 있는데 또 3분밖에 안 남았다 하시네. 미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든 일단 도전을 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이 반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너무 이해가 가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처럼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작은 성취로 10가지란 말도 저도 아직도 되게 멀었다고 생각해서 10가지 왔기 때문에 제 지금 강연을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도전해 보시고 분명 마음 안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도전에는 무조건 내 책임이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남에 휘둘려서 도전하는 것은 잘 안 됐을 때 남을 탓하게 되거든요. 잘 돼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잘 됐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본인만의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안 됐을 때는 분명 내가 이유를 알아요. 곰곰이 1, 2주 정도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다시 찾아서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나아가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네, 알려드리고 싶었고, 회사가 성장하면서는 사실 지금 주제가 그거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저는 고졸이에요. 지금도 저한테 전공을 여쭤보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럼 저는 그냥 학교 안 다녔습니다 하는데, 심지어 사회에서도 다인 대표님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이 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자꾸 그렇게 목표를 높게 설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었고 없을 거고 내 경험상 없을 수밖에 없어요라는 뉘앙스를 되게 많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많이 좌절해요. 저도 그때 되게 많이 힘들고, 제가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정답은 없어요. 저 역시도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렇게 꿈이 있는 분들에게 그건 아니다, 그건 틀렸다, 그건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본인 이렇게 뭔가 모두가 어떤 그런 선입견이라든지 남의 그런 신경을 쓰느라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많이 움츠러 있지 않고 좀 늦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들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정말 너무 정말 오늘 남편이 울면 절대 안 된다고, 여기서 울면 진짜 안 된다고. 아무튼 네, 저도 열심히 도전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다인님에 대해서 이제 맛땡킴에 대해서 먼저 살짝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뭐 아까도 오픈런도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화점까지 가서 이제 오픈런이 이어질 정도로 이 브랜드가 엄청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30만 원으로 동대문에서 시작을 해서 이 백화점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야말로 사실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고생하셔서 그렇게 간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더 이 울음이 더 와닿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사실 더 자세한 얘기들은 또 기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뭐 저희 매일경제나 MBN도 많이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애매한 거 좀 싫어한다고 하셔가지고 뭐 그래서 공부 이렇게 애매하게 할 바에는 안 하겠다. 맞아요. 정말 그랬었어요, 저는. 네. 그게 이제 유학 가서도 그러신 건가요? 그때는 좀 간절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애매할 바에는 내가 잘하는 걸 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애매할 바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대표님처럼 긍정 에너지를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정신 승리가 아닐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긍정 에너지를 사실 지금 많이 못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네. 저 되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세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다운돼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되게 밝은데 진짜. 질문이 어떤 거였죠? 긍정 에너지가 약간 이렇게 늘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근데 저는 긍정 에너지 떨어지면은 떨어진 대로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런 솔직한 얘기들을 이제 지인들하고 많이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도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도 많이 이겨내는 편이고, 일적으로 사실 저는 그런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 일적에서도 뭔가 좀 나타나는 편이어서 좀 최대한 빠르게 극복을 하려고는 하는데 저도 아직 잘 안 되긴 해요. 어떻게 매일 긍정적일 수만 있겠어요. 그렇죠.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렇게 SNS로 소통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좀 하세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순간에 이제 고객님들하고 소통은 참 어려워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고객님들이 어떤 니즈가 좀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반영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뭔가 형식적으로 좀 다가가는 느낌보다는 인스타그램에서만큼은 정말 서로 뭐 언니 동생처럼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되게 내추럴하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생얼로 누워서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좀 벽 없이.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많은데 저희가 생각보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네, 네 그런 편입니다. 혹시 여기서 뭐 소통해 보신 분 계실까요? 오, 해보셨어요? 오. 직원분들은 손을 안 드시네요, 근데.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사실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돼서 다인님께도 이제 공식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김다인은 땡땡땡이다. 어떤 단어를 넣으실까요? 김다희는 여러모로 레전드다? 레전드다. 네, 여러모로. 여러모로. 어떤 여러모로의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신 것도 그것도 레전드예요. 진짜 이것도 레전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여러모로. 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두드림쇼 주제가 내가 곧 브랜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인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찾는데 인사이트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 모두 저에게 기운을 받아서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다인님이 열어갈 이 새로운 아침 맛땡킴의 발전을 더 기원하고 저희도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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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땡킴 짱! 잘하셨어요. 자, 꿈꾸고 도전하는 청춘을 위한 두드림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세 분의 이야기 좀 뜻깊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Y포럼 오늘 꼭 보시고 나서요 집에 가시면서 한 번쯤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할 때 뭐 어떤 단어를 넣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태훈은 1번 타자다 이렇게 저를 좀 넣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는 회사 입사할 때 처음에 준비했던 제 자기소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1번 타자는 야구에서 좀 센스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역할인데 요새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점점 그런 역할, 내가 기대했던 나의 모습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저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나서고 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가시면서 나만의 브랜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이 특별 세션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10분 뒤에 시작이 될 텐데요. 올해 특별 세션은 우주로 나갑니다. 지난해 누리호 발사 이후에요 커지고 있는 우주 산업에 대한 궁금증도 나누고요, 또 우리에게 우주가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고 우주 산업의 주역들은 현장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MBN Y 포럼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MBN의 오태윤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